인터뷰. 현실을 이야기하는 가장 보통의 스토리텔러. DP의 원작자이자 각본가 김보통 작가. 글 강진호.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에 소름과 전율이 들이닥치는 콘텐츠들이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DP도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의 원작자이자 각본가로서 K드라마의 저력을 전 세계에 선보인 김보통 작가는 예명 그대로 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가장 보통의 작가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천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보통이라는 예명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인터뷰 때 거의 매번 타이거 마스크를 쓰시는 이유도 궁금해요. 거창한 연원이나 의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작가 생활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는 의미에서 별 뜻 없이 김보통이라고 지었어요. 타이거 마스크도 작가 생활 초반 인터뷰 몇 번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얼굴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지금은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서 안 쓸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강연을 하거나 라디오 출연을 할 때는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드린답니다. 처음으로 각본을 쓴 드라마 DP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 작가가 돼야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한겨레에 연재한 만화 DP계의 나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고 연락이 왔고 원작자로서 자연스럽게 각본 작업에도 참여하게 됐죠.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산물이었기에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게 주어진 각본가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을 따름이에요. DP가 커다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 겪으며 느꼈던 문제의식과 불만의 지점에서 이야기가 싹 트는 것 같아요. DP는 제가 실제 군 복무 당시 탈영병을 쫓으면서 겪은 역설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시작했죠. 그런 현실성 때문에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폐쇄적인 집단이자 공간인 군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에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드라마를 보고 PTSD가 왔다는 우픈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유독 많았죠. 극중 등장하는 선임들의 가혹행위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군대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조명했기에 많은 분들이 DP를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영업직에서 로스쿨 준비생, 웹툰 작가, 수필가, 각본가, 연출가까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다채로운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야 말겠다. 혹은 내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대하지 않으니 저에게 부여된 여러 갈래의 임무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기대하지 않으니 힘을 뺄 수 있었고 힘을 빼니 결과물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더욱 깊이 녹여낼 수 있었죠. 비장한 각오나 목표가 없기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큰 타격 없이 다음 일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저희 인생 궤적에 여러 색깔을 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에 일어나 밤 9시에서 10시에 잠들기까지 쉴 새 없이 일에 매달리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만약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이런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대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매 순간 마감에 쫓기는 일상을 살아왔고 그 시간 속에서 백인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일이 있으면 한다는 마음가짐이 체화돼 있어요. 그렇기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영감이 안 떠올라도 무조건 일정량 이상은 씁니다. 덕분에 각본가 생활 2년 반 만에 드라마 4개, 영화 1개, 단편영화 6개를 쓸 수 있었죠.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DP 시즌2도 그중 하나입니다. DP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웹툰,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K드라마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게다가 땅도 좁고 분단 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서민대다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대도심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죠. 이러한 부족함이 사람들을 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낳았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한강의 기적을 일굴 수 있었던 배경이죠. 이 과정에서 꼽힌 치열한 고민들과 복잡다단한 삶의 모습들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통칭 K드라마의 재미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중해에 있고 천연자원이 많아서 관광객이 알아서 찾아오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훌륭한 감독, 작가, 배우를 두루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 덕분에 K드라마가 주목받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물론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이 힘들어졌고 전 세계를 아우르며 급성장한 OTT를 통해 자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또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우리나라 콘텐츠의 재미가 널리 알려지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K-드라마가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내기 힘든 특유의 매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만약 우리의 웹툰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인을 홀릴 정도로 재미있지 않았다면 팬데믹이라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못했을 겁니다. K-드라마가 보다 오래도록 전성기를 누리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를 꿈꿀 것이고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이와 함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층 성숙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해 K-드라마를 즐긴다면 당장은 돈이 안 들어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K-드라마의 위상은 낮아질 겁니다. 정당한 소비를 통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본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드라마를 만들 수 없을 테니까요. 빛으로 여는 세상 독자들에게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한 계획을 살짝 공개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연출보다는 각본에 더 신경 쓰고 싶어요. 한편의 K-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머릿속 망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독자분들에게 선보이게 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작품을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이 꿈을 실현하려면 작가로서 저희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그 언젠가가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쓰고 또 쓰겠습니다. 코드. 드라마 덕후들의 특별한 봄나들이 K 콘텐츠로 떠나는 스크린 속여행. 글 편집실. 1. 가평 이탈리아 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 서울에서 1시간 반 만에 이탈리아 여행.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온 이탈리아 출신 마피아 변호사가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린다는 빈센조는 사회 비판적이면서 사이다 같은 복수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넷플릭스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중동 지역에서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이탈리아 현지 촬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작진은 수준 높은 CG와 가평에 있는 이탈리아 마을을 활용해 촬영을 이어갔다. 피노키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이탈리아 문화를 풀어낸 테마파크 가평 이탈리아 마을은 이국적인 포토존이 가득해 국내외 MZ세대에게 특히나 사랑받는 여행지가 됐다. 2. 강화 장화리 일몰 조망지. 낙조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사진. 대중에게 낯설 수 있었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신입 변호사로 등장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첫 방송 한 달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총 2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아버지의 김밥집으로 등장했던 수원의 카자 구루마는 실제 김밥 메뉴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국내외 방문객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우와 준호가 서해로 가서 해넘이를 함께 보며 대사로 언급했던 강화도 장화리 일몰 조망지 역시 저녁이면 낙조의 절경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이네다. 3. 인천 월미도 마이랜드. 레트로 감성으로 떠나는 인천. 트레이닝복과 달고나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은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기웅과 거액의 빚더미에 앉은 그의 친구 상우 등 각자의 사연으로 큰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 상금을 걸고 참여하는 극한 게임을 다루고 있다. 드라마 속 조직폭력배 장덕수와 조직원이 빗속에서 접선했던 장소는 인천 월미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 마이랜드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레트로한 분위기로 넘쳐나는 마이랜드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4. 전주 한벽터널. 푸른 담쟁이 덩굴 넘실거릴 때.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25, 21는 IMF 사태와 9.11 테러 등 시대 상황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얻었다. 한국적인 복고 정서가 뚜렷했음에도 드라마는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탑10에 들며 해외 팬층을 형성했다. 주인공 희도와 이진의 만남과 이별의 중요한 장소가 됐던 전주의 한벽터널은 봄, 여름만 되면 드라마 속 장면을 연출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인 한벽터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인근에 자리한 정자 한벽당의 전기를 끊기 위한 방편으로 이곳에 철도를 건설한 뼈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주민.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전기요금은 낮추고 희망의 불씨가 된 우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글 황지영.
한전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과 중소기업, 농사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크게 오른 에너지 가격의 부담을 줄여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기업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살려내고자 하는 한전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전기요금 5,300만 원 줄었어요. 이번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저희는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정말 반가운 지원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우리 같은 기업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인열철이 박인석 대표가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지원 사업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열처리는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금속을 열처리하는 기업.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이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뿌리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27일 준공한 고효율 전기로 교체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이 26%가량 높아져 연간 전기요금이 약 5,3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열로 금속을 녹이는 전기로 하나를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전기로로 바꾸었을 뿐인데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지난해 4월부터 시작.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요금도 함께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가 나무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 산업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금형이나 용접 등의 기반 공정 기술과 정밀 가공, 산업용 필름과 지류 공정 등의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 로봇을 비롯한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의 지능형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산업 곳곳에 자리 잡은 뿌리기업은 총 72,414개이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용접과 금형, 표면 처리 업종이 뿌리기업의 68%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 소비량의 12% 차지, 전기 소비 많은 뿌리기업. 그렇다면 우리나라 뿌리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21년 국내 뿌리기업의 총 전기 소비량은 35,534기가와트시 전기요금으로 4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산업용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의 12% 수준이다. 뿌리기업이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요즘처럼 에너지 가격이 높을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전 수요전략처 효율화사업실 김성우 차장의 설명이다. 지원 사업 규모 예산 4배, 품목 9개로 추가 확대. 한전이 진행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은 고효율 기기 교체 사업과 ESCO 사업이 중심이다. 먼저 고효율 기기 교체 사업은 뿌리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LED와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금을 1.5에서 2.0배 높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에는 지난해 참여 기업 110여 개보다 2.4배 증가한 26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ESCO 사업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이 중 5개 기업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기압축기, 전기로 등의 교체를 통하여 설비 효율을 평균 42%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성우 차장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뿌리기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해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난해에 55억 원에서 올해 220억 원으로 4배까지 확대하였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기존 4개에서 9개 품목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한전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이 에너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캡코타임, 사이버 침투 제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이들. 한전정보보안실. 글 황지영. 크고 작은 모니터가 앞쪽의 벽면을 빼곡히 채운 전력사이버안전센터는 하루 수만 건에 이르는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여 해킹 시도를 차단한다. 그만큼 전력의 안전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 정보보안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전 본사 나주 ICT센터 2층의 전력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산업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10명의 직원이 사조 2교대로 근무하는 사이버 안전의 최전선이다.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이곳에서 오늘도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이들의 눈길이 사뭇 날카롭다. 정보보안 업무는 직원들로부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어려운 일이다. 업무에 불편을 주는 정보보안 정책이 반가울 리 없는 직원들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해를 구한다. 또 업무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바쁘게 일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부의 인식이 조금은 안타깝다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한전의 사이버 속 안전을 책임지는 35명으로 구성된 정보보안실. 이들은 전력 제어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와 함께 안전한 전력 공급과 디지털 업무 환경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빈틈없는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와 함께 실전과 다름없는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은 물론 정보 보호 설비 도입 등 다양한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들의 열정이 안전한 한전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된다. 제로 투어, 천년 교회의 변신, 영국 1, 2 대성당의 탄소 중립, 글 기후 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리는데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종단이 영국 성공회다. 영국에서 국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라고도 불린다. 영국 성공회는 지난 2020년에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는 전 세계 종교 단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영국 성공회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교구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발자국 툴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그린 사순절 캠페인을 론칭하여 신도들과 함께 예수의 고행을 기리는 40일간 명상과 기도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기도 했다. 더불어 크리스천의 기후행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 노아 작전이 진행하는 화석연료 없는 교회를 위한 공연 대축일 선언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20년 3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립한 프란치스코 경제 콘퍼런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영국 성공회 소속 교회 가운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곳이 1, 2 대성당이다. 공간마다 다른 건축 양식, 영국 중세교회 건축의 집합체. 영국 케임브리지셔 동쪽에 위치한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 1, 2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중세교회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첫 삽을 뜬 7세기 무렵 이곳은 습지로 둘러싸인 섬에 가까웠고 17세기에 간척을 하기 전까지 1, 2 대성당은 평평한 저지대 습지 위에 기립한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었다. 1, 2라는 이름도 그 당시 늪지대에 많이 있던 장어 1, 2에서 유래했다. 1, 2 대성당은 처음에는 작은 수녀원으로 지어졌고 이후 1083년에 지금의 십자형 교회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영국은 1066년 노르망디 공국의 침공으로 노르만 왕조가 들어섰던 시기다. 노르만 정복과 함께 노르만 양식이 영국으로 건너갔고 1, 2 대성당도 노르만 양식, 달리 말하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1, 2 대성당은 11세기에 건립되었지만 이후 수십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개축되었다. 그 결과 영국 중세교회의 모든 건축 양식을 다 갖추게 되었다. 교회 중앙의 중앙복도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사제관은 초기 영국 고딕 양식을, 타워와 성모 예배소는 데코레이티드 양식을, 동쪽 예배당은 수직 양식을 보여준다. 중세교회로서의 특징은 겉보다 속을 들여다보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1, 2 대성당이 건립된 때는 건축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높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 두꺼운 벽을 세웠다. 피터버러에서 채석한 석회석은 육중한 벽을 만들기에 제격이었다. 두꺼운 돌벽에는 창문을 크게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1, 2 대성당은 마치 요새를 떠올리게 만드는 우람하고 어두운 석조 건축물로 탄생했다. 신이시여, 왜 이렇게 춥고 어둡나이까? 대성당은 늘 어둡고 추웠다. 일반적으로 돌로 만들어진 두꺼운 벽은 단열이 매우 열악한데 특히 1, 2 대성당의 주재료인 석회석은 벽돌보다도 열관류율이 높아 온기를 가두거나 환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교회 건물이 난방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무렵으로 1, 2 대성당을 비롯한 중세교회에는 난방 시스템이랄 게 없었다. 비단 교회 건물이라서가 아니라 영국의 난방 기술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 들어서야 가까스로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창문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모닥불을 피우거나 양탄자를 까는 식으로 추위에 대응했는데 사실상 교회 내부 온도는 전적으로 외부 기온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물과 예술품도 지키면서 온실가스도 줄여야 한다. 근대에 이르러 영국의 교회들은 제각각 난방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영국 성공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중이 난방과 관계한다. 많게는 60에서 70%에 육박하지만 1, 2 대성당과 같은 대규모 중세교회에서는 그 비중이 36% 정도다. 평균적으로 교회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이 난방에서 3분의 1이 조명에서 발생한다. 영국 성공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수 파이프의 단열을 보강하고 외풍 차단을 강화하며 조명과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옵션은 조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교체하고 보일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령 목재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부풀어 오르거나 갈라지기 쉽고 패브릭 소재의 유물은 색이 바래거나 삭기도 한다. 특히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은 보전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1, 2 대성당에도 1685년에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인들의 종교 생활과 교회의 유물 보전에 필요한 열과 습도의 환경은 다르다. 예를 들어 더운 공기를 대류시키는 난방 방식은 이용자들에게는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천장 벽화와 스테인글라스와 같은 유물에는 부적합하다. 이처럼 교회 건물은 개보수가 매우 까다로울 뿐더러 역사적 유적으로서 영국 정부의 각종 건물 에너지 관련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나서서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탄소 중립에 뛰어든 교회가 있으니 바로 1, 2 대성당이다. 1, 2 대성당의 새로운 신앙, 탄소 중립. 1, 2 대성당은 1, 2 교구를 구성하는 300여 개의 교회 중 가장 큰 기관으로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중세 교회다. 1, 2 대성당은 리뉴라는 환경 그룹을 내부적으로 결성하고 어루샤 에코 교회 어워드 계획을 탄소 중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채택했다. 1, 2 대성당은 교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기용하고 있다. 대성당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가스 사용과 관련돼 있다. 대성당 메인 건물에는 일명 건이 스토브라 불리는 100년도 넘은 초창기 라디에이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스토브는 역사적 유물로 등재돼 있기도 하다. 1982년까지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일주일에 0.5톤의 석탄을 태워서 겨우 30kW의 에너지를 얻었으니 효율이 매우 낮았다. 현재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가스 보일러도 있는데 주로 레이디 샤펠 예배당과 사무실, 관사, 주방에 설치되어 있다. 1, 2 대성당은 건이 스토브와 가스 보일러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로 작동시킬 계획이다. 이미 2021년에 태양광 발전기를 교회 루프탑에 일부 설치하기도 했다. 중세교회의 또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조명인데 1, 2 대성당은 교회의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했다. 1, 2 대성당을 짓던 당시만 해도 야간 시간에 교회 건물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탓인지 처음부터 조명이 빈약했다. 모닥불과 양초, 골풀양초, 횃불 등으로 실내를 밝혔는데 그마저도 일상적인 용도는 아니고 같이 책을 읽거나 만찬 등의 행사가 있을 때였다. 그러다 1840년대 이르러 가스등을 설치했는데 푸른 빛이 도는 흰색의 가스등, 색을 현대의 LED로 구현하는 작업은 꽤나 까다로웠다고 한다. 1, 2 대성당은 관내 생태계 보존에도 열성적이다. 꿀벌팀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벌과 벌집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채취한 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린 장터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도 캠브리지 교회 보전 어워드 계획에 참여하여 지역 생태계 보존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1, 2 대성당은 탄소 중립 활동을 신앙과 적극적으로 연결한다. 매월 토요일 아침에는 교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을 위한 기도회도 매월 개최한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인류 공동의 집을 잘 가꾸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소외 이웃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삶의 방식과 인식의 심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 2 대성당은 그 어려운 걸 해낸다. 사이언스. 버려지는 에너지 수확하러 가볼까. 에너지 하베스팅. 글 임성숙 과학교사.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에너지 자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최근 스마트 건물이나 도시 건설, 산업용 제조 등의 주요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경우 각종 센서를 모두 전원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문제에 대해 에너지 하베스팅이 효율의 열쇠를 쥐고 있다. 우선 전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간단한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에너지 하베스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전기,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 걸까?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과학 시간에 해봤던 실험을 떠올려 보자. 코일이 감긴 통에 자석을 넣어 만든 간이발전기를 흔들어 보면 건전지가 없어도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선 내부에 설치된 자석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든다. 이 같은 전기 발생 원리는 우리가 출퇴근할 때 매일 경험하는 일이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카드 속에 있는 정보가 단말기로 전송되어 요금을 내게 된다. 이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똑같다. 단말기에 있는 제1코일이 계속 변화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단말기가 가까이 다가가면 교통카드 내부에 있는 제2코일이 전기를 유도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기는 아주 미약하지만 카드에 있는 반도체 칩을 동작시켜 칩에 저장된 금액 정보를 변경시킨다. 에너지 하베스팅에 의한 에너지는 어디에 쓰지?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폐열, 진동, 전자파, 중력 등의 자연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중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것을 수확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이다. 열과 진동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수확한 에너지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스마트 홈,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배터리 교체나 충전 등의 번거로움 없이 장치를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큰 에너지가 필요한 장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사물 인터넷에 활용하는 저전력 장치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자연에서 직접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있어 안정성은 물론 보안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전환해 수확하는 과정에 있어 환경 공해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및 소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크게 태양광 발전, 압전 발전, 전자기 발전, 열전 발전 등이 있다.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체온, 정전기, 운동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체와 외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특수한 섬유로 발전시키거나 도보시 체중의 변화를 이용해 앞전소자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주로 시계, 만보기, 신체 보조 기구 등 일상적으로 몸에 소지하여 움직임의 수치를 잴 수 있는 곳에서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 사례를 엿볼 수 있다. 가령 그림처럼 호흡으로 전기를 만드는 마스크나 옷감 표면에 앞전소자 돌기를 만들어 움직일 때마다 전기를 발생하는 티셔츠도 있다. 또한 도보시 체중의 변화를 이용한 앞전소자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발을 디딜 때 생기는 압력과 진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신발 발전기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끈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압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배낭끈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침이나 땀, 소변 등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체의 땀 속에 든 포도당과 반응의 전기를 일으키는 탄소 섬유를 스포츠 의류 소재로 사용한 사례도 있으며 소변의 박테리아와 반응의 전기를 생산하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개발해 화장실에 장착하여 전기 시설이 부족한 난민 캠프에 보급된 경우도 있다. 열 에너지 하베스팅. 열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열을 모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잔열과 자연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열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림과 같이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폐열을 수집해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엔진 가동 시 낭비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냉난방 시트에 쓰거나 엔진 보조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용광로, 소각로, 가열로 등에서도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전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 집 과학실 에너지 하베스팅 도전.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찰에 의해 전하를 이동시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짐을 확인하는 활동과 벌어지는 전자파를 이용한 발전 현상을 실험해보면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 하베스팅 실험. 준비물, 충전기, 코일 혹은 인덕터, 발광 다이오드. 충전기 근처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이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자. 코일이나 인덕터를 구해의 양끝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이 장치를 충전기 근처에 가져가면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찰 하베스팅 실험. 준비물, 발광 다이오드, 알루미늄 호일, 테프론 필름. 발광 다이오드의 전선 대신 알루미늄 호일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회로를 만들면 마찰에 의한 정전기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의료장치인 인공심장 박동기에 이러한 마찰 전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이 이용된다. 인공심장 박동기에는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2019년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 연구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몸속의 초음파에 반응하는 특정 소재를 삽입하고 초음파로 진동을 유도해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캡코 뉴스 1. 전기공학 전공 대학 원생의 장학금 전달. 한전은 2월 28일 한전 본사에서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전국 73개 대학교와 9개 대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10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한전은 청년 학업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9년간 127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금전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한전 직원과의 멘토링 제공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장학생들이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 취업 정보 등을 습득해 전력 산업의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오고 있다. 정승일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기는 큰 도전을 요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학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바탕으로 전력 산업의 미래를 바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 개발. 한전은 3월 15일 서울특별시, 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 등과 서울시 아파트 대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역 DR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역 DR은 아파트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세대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요청된 시간에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역 DR 시범 사업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20개 단지 약 1만 5천 세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AMI 시스템이 구축된 아파트를 서울시와 함께 3에서 4월에 선정한다. 각 세대는 전용 앱을 통해 지역 DR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고 주 1에서 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로 예정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했을 경우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5만 2천 원이다. 한전은 지역 DR 서비스와 별도로 스마트 홈 서비스, 가전 플랫폼 연동 에너지 절감 서비스, 아파트용 파워 플래너, 1인 안부 살핌 서비스 등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싱즈 에너지를 통해 전기 절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파트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누진 단계, 목표 금액, 주민 DR 기반 자동으로 가전기기의 AI 절약 모드를 제어하여 가전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서비스이다. 가전 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는 한전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Q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하여 목표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30원 킬로와트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파트용 파워 플래너는 앱으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하고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기술 사업화 주관기관 선정.
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전 플러스 프로젝트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업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술 사업화 담당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초격차 스타트업 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창업자금과 R&D, 초격차 전용 펀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중 올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5대 분야의 스타트업 270개사를 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 원의 투자,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을 말한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일반 공모, 민간 검증 및 부처 추천 등을 통해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25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5억 원의 R&D 연계 지원을 받게 되며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주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전은 2024년까지 2년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 R&D 인프라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캡코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사내벤처, 예비창업 패키지, 강소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등의 창업 지원 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408개의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며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4. 국내 최초 도심지 상업 빌딩용 직류전원 상용 운전 개시. 한전은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직류 기반의 EV 급속 충전기, 냉난방 시스템 등 디지털 부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빌딩의 직류 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에게 직류로 전원을 공급하고 실시간으로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직류 전원 공급 시스템을 HD현대그룹 글로벌 R&D 센터에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 운전을 개시하였다. HD현대그룹 글로벌 R&D 센터 내 공급 대상은 LED 조명, EV 급속 충전기, 냉난방 시스템 등 약 500kW의 직류 부하이고 향후 DC R&D 설비 등 추가 직류 부하 및 직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한전전력연구원은 직류전원 공급 시스템의 용도를 모든 직류 고객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득한 운영 정보를 이용하여 직류전원 공급 절차서 및 설계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직류전원 공급 시스템을 통해 공급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직류전원 공급 솔루션 사업 등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균 한전기술혁신본부장은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직류전원 상용 공급 사례를 확대하여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빌딩 등 에너지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5.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전력 분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한전은 3월 23일 한전 본사와 부산 울산본부 및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경찰서 등 부산 지역의 재난대응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전력설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훈련을 시행하였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훈련에서는 초대형 태풍 네습에 따라 부산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하고 한전 유관기관 간의 상황 판단 회의와 대응 태세 점검 회의, 복구 조치, 상황 보고 등 전체 재난 대응 과정의 PSLTE를 활용함으로써 재난 지휘 체계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작업자들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 PSLTE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상황실에 전달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상황실 간의 수평적인 소통 체계가 가동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6.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 한전은 4월 6일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AI 빅데이터 기반 통합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전, 서울시 복지재단, 금천구청, SK텔레콤,
행복 커넥트 간 AI 안부 든든 서비스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MOU를 통해 AI 빅데이터 기반 통합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계, 관제 출동 서비스 수행,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협조 체계 조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효과성 분석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행복 커넥트는 SKT 산하 비영리법인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하는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가정 내 추가적 기기 설치 없이 원격 검침 계량기를 통해 전력 및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휴대폰 사용 이력을 확인하여 생활 패턴을 파악한 후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서비스이다. 한전은 올해 연말까지 금천구 내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립 고독사 위험 가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고립가구 지원 정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독거노인, 고령의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